지금 쓰고 계신 컵이 저희가 만든 컵이에요. 아, 그래요? 네. 좀 뭐 묻어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도자기 잘못 만드셨어요. 제가 만든 아, 그래? 거예요. ESG 박람회 같은 데 나가면 자전거 페달 돌려가지고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네. 여기 1층에다 그걸 설치해놓고 엘리베이터 타려면 그 전기 자전거 탄소를 우리는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 서비스는 만들어낸다 심지어. 12월 15일 날 사회서비스원의 ESG 담당자분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잖아요. 사회서비스원 직원분들이라는 건 서로 알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저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다른 센터에 계신 분들은 쟤는 뭔가. 그러니까 소개 먼저 하시고. 환경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에코팀의 박한규라고 합니다. 다른 분과 다른 세미나에서 만났다가 그분에게 소개를 받아서 주인님이랑 만나게 돼서 우리 지금 찍고 있는 거 맞아요? 아, 바로 실제 리허설이 없구나. 딱 시작해가지고 하기에는 텐션이 제가 너무 낮아요. 3시간 반 운전해서 여기 왔어요. 이거 왜 여주로 온 거예요 근데? 원래 수원에 있었는데. 뭐 경기도의 균형 발전 정도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답이죠.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좀 너무. 사회서비스원은 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경기도에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돌봄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좀 더 촘촘하고 두터운 서비스를 만들어보자.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랑 민간기관이랑 협업해가지고 선도적인 이제 사업 그리고 모델링을 만들고 있고 돌봄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들 딱 봤을 때 아 저런 거 하는구나라는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바로 딱 생각난 거는 사회복지 현장은 워낙 이제 휴가나 이런 것들에 자유롭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종사자분들이 현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휴가를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대체 인력들을 파견해 준다든지 그 휴가 기간에 업무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생겼어요. 돌봄을 받다가 코로나로 못 인해서 만나니까. 예, 못 만나니까 돌봄 공백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 돌봄을 많이 지원하면서 정착하기 시작했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거의 복지 관련된 업무가 메인이시겠네요. 저희가 사회 분야가 좀 강점이죠. 아 사회 분야 더 크게 복지보다 더 위쪽으로 봐서. 네, ESG 중에서는 아무래도 설립 목적이랑 부합하니까 사회 분야가 강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지배구조 분야도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2025년도에 환경 문제는 어떤 거를 좀 하셨을까요? 환경 분야 쪽에서 아리백 같이 태양광을 설비해 주는 데랑 연계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실무자들만 알게 되고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체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의 직원들부터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친환경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제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나 하나쯤은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조직 문화 교육 등으로 연계해서 같이 컵을 만든다든지 지금 쓰고 계신 컵이 저희가 만든 컵이에요. 아, 그래요? 네. 좀 뭐 묻어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도자기 잘못 만드셨어요. 제가 만든 아 그래?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하나씩 채워나가자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ESG에서 환경 분야에서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 같은 기관에서 환경을 정착시킬 수 있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들을 위주로 조금 하다 보니 태양광이 필요로 하는 민간 업체들과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주고 싶은 기관들을 연계해주는 좀 이런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랑 G는 뭐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일단 제가 ESG를 시작한 게 작년에 체계를 잡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같이 공감하고 ESG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하는 애였어요. 특히 ESG 추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각 담당자가 그 분야를 어떻게 하면 더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모여서 회의도 하고 애로사항도 나누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 ESG를 당연히 해야죠. 나라 전체 전 세계가 지금 ESG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사회서비스원 같이 S랑 G랑 강점인 데는 오히려 또 환경 문제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사회서비스원이 뭐 S랑 G 이걸 따로 보지 않고 ESG 자체를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제가 기업에서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거 우리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국 기관에서 이게 따라가 주지 않으면 사회적인 차원으로서의 가져가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만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 낭비이고 이게 다 비용으로만 생각되는 경우도 참 많다 이런 말씀들 하세요. 결국 그 말 속엔 공공기관이 ESG 경영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형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은 ESG 경영의 모델로서의 위상이 필요하다. 기업들만 경쟁력 갖기 위해 또 감시, 통제하기 위한 수단처럼 지금 기업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에 따라 또 이제 규제화되고 통제 수단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공기관은 반드시 ESG 경영을 앞서서 우리가 먼저 그거에 대한 강한 필요성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함께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박수 쳐야 되는 거 맞죠? 박수. 위원장님이어서 박수 쳐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실행 지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추진단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성과라고 하면 좀 너무 이른가요?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지만 추진단이 없었으면 ESG 이 방대한 분야와 이 지표를 어떻게 관리하고 실행해 나갈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성과 지표만 만들었다는 것만 해도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잖아요, 사실. ESG 지표가 나오고 가시화돼야 직원들이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구상을 하고 계획을 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올해 큰 성과 중에 하나예요. 강은산 주임도 ESG 추진단이세요? 네, 네, 아, 맞습니다. 지표를 한 3개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사회 안전 분야를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 분야의 위험이 요인이 있는지들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조금씩 사업들을 진행해 나간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시설물 점검, 안정성 평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설물 점검하는 것들을 연관성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꼭 그거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ESG라는 정책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씩 저희가 이뤄나갈 때 그분들이 아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또 성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추진단에 우리 이제 1년 됐으니까 내년 준비해야죠. 지금 하고 있는 지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저희가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고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모아서 조금 더 지표를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과관리 분야에도 지금 반영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한번 받아왔어요. 오명신 팀장님께 일단 처음에는 그 ESG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거를 그때 지표로 만들려고 추진단에서 좀 논의를 했었는데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표로 해서 나중에 뭐 평가가 또 된다라고 하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추진단에서 어느 정도 지표를 같이 만들고 하면서 해서 정보보호 교육이라든지 그런 지표에 맞는 것들을 이제 센터에서는 하고 있고 식당에 갔을 때 반찬을 남기지 말라라든지 그다음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일상생활 에서도 하는 거지만 정책적으로 이런 거가 자꾸 이제 자극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센터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잘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뿌리 내리려면 지금은 이제 추진단 회의에서 지표를 만들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고 약간 이제 뿌리는 형식이잖아요. 업무로 돼버리는데 3개월에 한 번이든 환기시키는 식으로 조금 알려준다거나 다시 뭐 결과를 좀 보고해 달라거나 이러면 조금은 더 자극이 가고 환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명신 팀장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행 지표는 사실 귀찮은데 그냥 텀블러 한번 안 쓰고 이래도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다면 성과 지표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자발성과 강제성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지표들이 와닿게 수립됐으면 좋겠다. 현실성도 맞고 의미도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어떡해요? 내년 이제 좀 있으면 한 살 더 먹는데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만할까요? 슬슬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네. 이거 슬슬 오고 있어요 지금. 2026년 이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입니까?
거대한 절차들이라든지 아리백, 태양광 이런 뭔가 방대한 크기 자체가 저희한테는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그거를 체감하기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조금 그런 태양광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회수용 도시락 업체들을 저희가 점심시간에 이용을 한다든지 뭐 인근 카페랑 이야기를 해서 텀블러를 가져갔을 시 할인해준다, 이런 작은 행동들에 의해서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직접 볼 수가 있더라고요. 직접 수치화돼서 보여지고 내 행동 하나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직접 볼 수가 있다 보니 그게 참 좋은 이번 연도의 장점이었고, 좀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내년을 향한 목표로 한다면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속하고, 너무 거대하고 방대하고 복잡하게만 보였던 태양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지표들을 세워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듣다가 저희가 지금 탄소를 줄인다는 계획만 하고 있었잖아요. 덜 쓰고 텀블러 쓰고.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ESG 박람회 같은 데 나가면 자전거 페달 돌려가지고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네. 전기 익히는 거. 여기 1층에다 그걸 설치해놓고 엘리베이터 타려면 그 전기 자전거 탄소를 우린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 서비스는 만들어낸다 심지어. 진짜 참신하시네요. 아까 전에 체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 내가 이거 한번 해가지고 줄였다라는 게 체감이 안 되는데 내가 땀 흘려버리면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그럼 참신함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무조건 찍으러 오겠습니다. 네. 저희 근데 마무리 어떻게 해요? 마무리가 사실 이거였어요. 결국에 이게 성과지표가 중요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추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이죠. 내년에 다시 여기 촬영하러 왔을 때는 성과지표로 올라가요. 많은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그 성과지표를 보러 또 올 수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초대. 그때는 제가 태양광 업체를 데리고 올 수는 없지만 자전거 전기 만드는 저 진짜 마무리해요 그러면? 못한 이야기 더 있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뭐야?